안녕하십니까. 레빗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번째 시간으로 특성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밀리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특성 패널에 있는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패밀리 유형에는 인스턴스와 타입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패밀리 인스턴스에 대해서 예제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를 제작을 할 때 사용 가능한 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수식 중에 조건문이 있는데, 자,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룩업 테이블, 즉 색인 일람표 또는 조회 테이블이라고도 하죠. 레빗 MEP가 일반적인 건축과 구조와 가장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색인 일람표의 지원에 있습니다. 룩업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밀리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패밀리의 성격이나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씩 바뀌거나 어떤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성할 패밀리의 형상이나 카테고리, 그 다음에 사용할 파라미터 등 패밀리의 사양을 작성합니다. 즉 기준을 확립하는 것인데요. 패밀리의 용도에 따라서 작성되는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패밀리를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호스트에 의해서 작성되어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한 패밀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수를 사용을 하고 이 치수에 연계되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참조 방법에 대해서 CSV 파일의 조회 테이블에 의한 연계로 할 건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의 유형 카탈로그에 의해서 연계를 시킬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수준을, 그 다음에 커넥터의 연결, 그리고 재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계획들이 서 있으면 패밀리의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패밀리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패밀리 템플릿을 선정을 할 때 호스트, 즉 어느 기반으로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템플릿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이러한 기반의 템플릿으로 작성된 패밀리는 이후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기반으로 작성할 건지 아니면 독립 기반으로 작성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템플릿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패밀리가 속할 하위 카테고리를 정의하는데요. 정확하게 사용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용도나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파라미터도 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른 파라미터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면 참조 평면을 이용을 하여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합니다. 형상 작성을 위한 기초 보조선의 역할과 구속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참조 평면을 사용을 하고요. 참조 평면 배치가 끝나면 이후에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 치수를 추가하여 구속 조건을 부여합니다.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참조 평면에 치수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속 조건이 만들어진 참조 평면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서 어떤 요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작성이 끝나서 원하는 솔리드 형식의 어떤 형상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원하는 커넥터를 부착을 하겠죠.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 커넥터, 그 다음에 전기는 케이블이나 전선관 커넥터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닥트 같은 경우는 닥트 커넥터를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재료와 가시성을 설정을 합니다. 2D에서 또는 3D에서
어떻게 표현할 건가, 또는 상세 수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변경을 하면서 컴포넌트가 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의 값을 수정해 나가면서 제대로 동작되는지도 파악을 하고요. 제대로 동작된다면 이제 패밀리를 정식으로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에서 로드하여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완성된 패밀리를 저장하고 프로젝트에서 그 기능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데, 단순한 형상 배치뿐만 아니라 인접한 요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커넥터의 작동 여부, 그 다음에 접속 여부, 그리고 파라미터 값의 검증 및 그 오류의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가지 패밀리의 작성 순서가 있는데, 이러한 작성 순서에 입각해서 패밀리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특성 패널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성 탭을 이용해서 특성 패널에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정 탭에서 특성 패널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 탭에서 접근을 하든 수정 탭에서 접근하든 전체적인 특성 패널은 같고요. 첫 번째, 이 부분이 특성 팔레트를 ON과 OFF하는 스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패밀리 유형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에서는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터 리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카테고리를 쉽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는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한 이후에 패밀리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패밀리의 카테고리 및 패밀리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였다면 패밀리 매개 변수 옵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매개 변수의 옵션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패밀리 카테고리에서 필터 리스트는 각 분야별 공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종별로 그 카테고리를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터 리스트의 분야로는 건축, 구조, 기계, 배관, 전기 5개 분야가 있고요. 작성하고자 하는 그 패밀리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필터 리스트에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필터 리스트의 표시에 의해서 카테고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패밀리의 카테고리를 쉽게 지정하기 위해서 필터 리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리스트에 기계로 선정을 했으면 그 밖에 나머지 분야들은 체크를 해제하면 기계 분야에 대해서만 카테고리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 분야를 체크하고 나머지 분야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분야들은 보이지 않고 배관 분야만 이쪽 카테고리에서 보여지게 돼서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게 합니다. 패밀리 매개 변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매개 변수 옵션에는 그 패밀리의 특성 및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쪽에서 패밀리 카테고리를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에 표시되는 패밀리 매개 변수의 옵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업 기준면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패밀리가 활성 작업 기준면에 의해 호스트 되지 않은 패밀리는 어느 곳이나 작업 기준면 기반 패밀리 제작이 가능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구성 요소라든지 가구 구성 요소 또는 대지 구성 요소는 모두 다른 구성 요소에서 호스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기준면 기반 패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과 창은 벽 호스트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 기준면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스트 기반의 패밀리는 이 작업 기준면 기반이라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독립 기반의 패밀리만 이러한 작업 기준면 기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직이라는 부분에 옵션이 있는데요. 이 항상 수직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작업 기준면과 상관없이 항상 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직과 직각이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기준면에서 이렇게 직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하고 상관없이 기준면과 상관없이 항상 수직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에서 가로등을 배치를 할 때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경사가 져 있으면 항상 수직에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경사면에서 직각을 유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항상 수직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 경사면과 상관없이 설치되는 가로등은 항상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옵션은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대지, 표면에서 호스트하는 패밀리에만 적용이 가능해지고요. 나무나 또는 샹들리에, 가로등 같은 그 패밀리 구성 요소를 삽입할 때는 항상 수직으로 설정이 가능해지고요. 일단 프로젝트에 로드되면 구성 요소는 호스트 경사에 상관없이 수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동차나 또는 공원에 배치되는 벤치 같은 경우는 항상 수직 옵션을 아니오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항상 수직 매개 변수는 호스트 기반 템플릿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패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기반의 패밀리에서만 이러한 옵션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유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를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상태에서 조합하는 방법이 있으나 패밀리 편집기에서 만들어진 패밀리를 삽입하여 하나의 패밀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패밀리를 삽입하여 하나의 패밀리를 만들어 일람표를 산출하였을 때 현재 패밀리 이름 하나로만 일람표에서 산출이 되는데 패밀리를 삽입했을 때 이 공유를 체크를 하면요, 삽입한 패밀리를 모두 개별적으로 일람표에 의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를 조합해서 새로운 패밀리를 만들었을 때 조합된 패밀리 전체의 물량을 산출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 공유 옵션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겠죠. 오토캐드 MEP에서는 밸브를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상대 프렌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레빗에서는 밸브를 삽입하게 되면 상대 프렌지는 부착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량 산출을 하게 될 때 밸브만 산출이 되지 밸브 반대편에 연결되어지는 프렌지는 산출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으로 밸브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프렌지를 산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밸브에다 상대 프렌지를 부착시켜서 패밀리 자체를 만들 때도 있겠죠. 이때 패밀리 프렌지를 가져와서 이 밸브에 부착시킬 수 있죠. 이때 프렌지 패밀리를 삽입할 때 바로 이 공유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물량을 산출할 때 바로 이 프렌지까지 같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드될 때 보이드를 사용하여 절단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한 경우 패밀리에 작성된 보이드는 솔리드를 관통하여 절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드로 절단 가능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장, 바닥, 그 다음에 일반 모델, 그 다음에 지붕, 구조 기둥, 구조 기초, 구조 프레임. 프레임은 우리가 말하는 보이죠, 보. 그 다음에 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유형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부품 유형은 패밀리 범주에 대한 추가 분류를 제공하고 모듈에서 패밀리 동작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보는 배관 부속류 패밀리 카테고리에 대한 부품 유형이 되겠죠.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관 부속류에 대한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품 유형으로는 캡, 그 다음에 교차, 엘보, 프렌지, 측면 교차, 측면 T자형, 기계 커플링, 다중 포트, 스퍼드 조정 가능, 그 다음에 스퍼드 수직, T자형, 변환이라든지 결합,
그다음에 Y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패밀리 카테고리의 덕트 부속률을 만약에 체크를 했으면 부품 유형에는 자,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카테고리의 전선관 부속률을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부품 유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커넥터 치수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커넥터의 크기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또는 지름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 여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 커넥터 치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수식이 이 반지름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과 지름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옴니클래스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옴니클래스 번호는 옴니클래스 테이블 23 제품 분류 기반으로 하는 옴니클래스 번호와 옴니클래스 제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패밀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화상자에서 패밀리 유형과 매개 변수를 작성하는데 사용합니다. 2017 버전에서는 자,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 패밀리 유형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장에 보여주는 2019 버전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화상자의 인터페이스도 2017년 버전과 2019 버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글자들이 2019 버전에서는 아이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패밀리 유형 대화 상자에서 각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부분에는 이 패밀리 유형에 대해서 이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제를 든 직사각형 엘보 반지름에 관련된 패밀리 같은 경우 이 닥트의 반지름에 의해서 같은 사각형 엘보라 하더라도 유형이 달리 있습니다. 1W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W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W가 있죠. 자, 그래서 사각형 닥터 엘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반경에 의해서 유형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 매개 변수의 이름들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의해서 값들이 자,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수식이 자, 이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집니다. 수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은 이 값 부분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패밀리 유형을 새로 만드는 부분과 매개 변수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019년 버전 같은 경우는 2017년 버전과 좀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졌죠. 패밀리 유형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능에 대해서는 큰 변화 사항들이 없습니다. 단지 7년 버전에서 유형에 관해서 만들어진 메뉴들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작동되어지는 툴들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 대화 상자에서요, 2017년 버전에서는 이 매개 변수 부분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거나, 자, 2019 버전에서는 패밀리 유형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새 매개 변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 특성 대화 창이 뜨게 됩니다. 매개 변수 특성 창에는 매개 변수 유형이라는 부분과 매개 변수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매개 변수 유형에는 패밀리 매개 변수와 공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매개 변수는 패밀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매개 변수이고요. 일람표 및 태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패밀리 편집기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공유 매개 변수는 패밀리뿐 아니라 프로젝트나 일람표, 태그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밀리 편집기뿐 아니라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 데이터 부분에서 자, 이름이라는 이 부분에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름은 영문으로 될 수 있으면 주시고
변수 이름만 보더라도 이 변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할당해 주시고요. 영문의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 같은 경우는 공통, 구조, HVAC, 그 다음에 전기, 배관, 에너지 총 6개의 분야를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수에 대한 매개 변수는 공통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유형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 유형은 분야에서 설정된 값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를 설정해 설정된 그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프로젝트에서 편집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룹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와 유형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이름에 그 디폴트라고 표현이 되고요. 한글 버전은 기본값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은 그 패밀리를 수정하면 같은 이름의 모든 패밀리가 한꺼번에 변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서 각종 배관의 부속류, 그 다음에 덕트의 부속류 등은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광경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지죠. 따라서 설비의 대부분들은 이 인스턴스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잘못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